계속해서 상승 종목이 더 적은 시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얇아진 거래대금에서 우리가 의미 있게 살펴볼 수급은 있는지 체크를 해볼 텐데요. 먼저 외국인의 장바구니부터 체크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선 종목부터 살펴볼게요. 9시 53분 기준으로 집계를 해봤더니 오늘은 외국인들 2차 전지를 대거 매수합니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을 사들이고 있고요. 그리고 내일 유럽 쪽의 유방암에 대한 학회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멘텀에 같은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루닛 역시 저가 매수에 들어간 모습까지 확인이 되고 있고요. 오늘은 또 특히나 9월 달의 마지막 거래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한 달 동안의 수급 동향, 이 외국인이 한 달 동안 가장 많이 산 기업들을 1위부터 5위까지 한번 집계를 해봤고요. 수익률까지 함께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외국인은 평균 수익률이 9월 달에는 마이너스 5.1%로 이 9월 내내 저조했던 시장에서도 이 외국인 역시나 이 손익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마이너스권 구간을 기록을 했고요. 삼성전자, 반도체 기업, 하나마이크론 모두 다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7.7%를 기록하며 반도체 쪽이 부진했고 특히나 네이버가 마이너스 8.3%로 가장 부진한 저조한 성적표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선전을 했던 건 현대차였죠. 아무래도 달러 강세, 환차익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된 것으로 풀이가 됐고요. 마이너스 0.4%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관은 어땠을까요? 기관은 먼저 오늘 오전에 어떤 기업을 샀나 봤더니 저가 매수로 바이오 기업을 가장 많이 샀습니다. 어제 큰 폭의 하락을 보였던 알테오젠을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고 펩트론 역시 함께 매수하는 모습, 그 외에도 2차 전지로 구분될 수 있는 SK이노베이션 그리고 포스코 퓨처의 포스코 인터내셔널까지 사들이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관의 한 달 성적표는 어땠을까요? 외국인, 기관, 그리고 개인 투자자 이 세 가지의 수급 중 그래도 가장 선전했던 곳이 바로 기관이었습니다. 마이너스 1.5%를 평균 수익률을 기록했는데 이 체크를 해보니까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14%로 낙폭이 가장 깊었고 오히려 CJ가 7%로 가장 선전을 했던 기업이더라고요. 자회사인 CJ형 올리브영에 대한 혜택, 그리고 중국 쪽의 훈풍이 이쪽 CJ에 많이 형성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가 1.2%로 오히려 상승권에 진입을 했습니다. 바로 이 평균 매수 가격을 보니까요. 87만 7천 원대 가격이더라고요. 저가 매수부로 에코프로를 대거 사들여 1.2%의 수익률을 기록했고 배당 쪽 방어기질의 SK텔레콤도 2.4%로 선전해준 분위기가 엿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분들의 장바구니는 어떤 모양일까요? 먼저 어제 종가 기준으로 가장 많이 담은 기업을 봤더니 반도체와 2차 전지였습니다. 그 밖에도 어제 낙폭이 깊었던 알테오젠, 오늘 기관이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는 알테오젠을 오늘 개인들은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분들의 한 달 수익률은 어땠을까요? 마이너스 7.3%로 가장 저조한 성적표가 공개가 됐습니다. 보니까 에코프로 BM이 마이너스 11%로 낙폭이 가장 깊었고 무엇보다 1위권부터 5위권까지 모두 2차 전지 관련주였습니다. 특히나 9월 달에는 2차 전지가 리튬 가격 하락에 낙폭이 깊었던 만큼 수익률도 저조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총 정리를 해보면 외국인과 기관은 수출에 대한 지표를 확인하고 이 중국 쪽의 훈풍, 많은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서 선전했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은 2차 전지를 대거 매수하며 가장 저조한 성적표를 공개했습니다. 교수님들 어떤 시사점이 있는지 10월은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수급 동향에서 체크해주세요. 네, 수급 그동안의 한 달 동안의 움직임이 어땠는지 쭉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셨을까요? 지금 채팅창 보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2차 전지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다. 죄다 2차 전지네. 이런 댓글이 있었는데 어떤 섹터에 집중이 되면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수익을 보면은 그게 최고인데 다른 단어 쓰고 싶었는데 제가 방송 용어가 아니라서 안 썼습니다. 아시죠? 수익만 보면 그쵸, 좋죠. 근데 그렇지 못해서 이번 달 내내 좀 많은 분들이 슬픔에 빠져 계시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오늘 전반적으로 수급을 좀 체크를 해볼 텐데요. 테이블 고수. 오늘 수급 특징 없죠?
뭐 사고 팔고 뭐 이런 일단은 것들 외국인이 선물을 좀 사고 있다. 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그동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있어가지고 가장 많이 산 종목은 결국 삼성전자, 네. 반도체를 가장 많이 샀었고요. 그러는 최근에 9월 들어가지고는 삼성전자를 팔지는 못하는 상황이다. 앞으로 어떻게 보면 내년도에 더 업사이드가 남아있다 보니까 굳이 팔기는 아깝다라는 측면에서 선물로 흔들기를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그게 한 2, 3주 정도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선물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게 조금 특징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는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크게 움직임이 없고요. 코스피도 뭐 크게 우리가 특징이라고 볼 만한 건 없다. 섹터별로 혹은 뭐 종목별로 순환매 측면으로 바라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섹터별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다라고는 하는데 그럼 섹터별로 수급이 들어오는 섹터가 오늘 좀 눈에 띄는 게 있습니까? 바이오 뭐 이런 것들에 좀 들어옵니까? 일단 뭐 지금 들어오는 게 이제 바이오나 아니면 뭐 로봇 관련주, 자동차.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기대감과 그다음에 실적이 이제 어느 정도 동반되는 그런 업체들 중심으로 좀 들어오는 거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추석 연휴가 이제 뭐 내일서부터 이제 5일 동안 있으니까 이런 추석 연휴를 때문에 아마 뭐 적극적으로 한다라기보다는 뭐 기존에 있는 뭐 주식을 조금 뭐 매매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지금 뭐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바이오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하게 되면 뭐 가장 큰 게 한올 바이오 파마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관련돼서 뭐 지금 신약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바이오주들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이 시장에 좀 미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자동차 같은 경우는 뭐 실적이 상대적으로 좋아지기 때문에 뭐 이런 실적에 관련된 부분이 지금 뭐 부각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뭐 로봇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어저께 이제 로보틱스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상장이 되는데 뭐 어저께 이제 전체적으로 크게 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저가 매수가 유입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같이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외국인 아직은 좀 매도로 잡히긴 하지만 외국인 수급이 이번 주 내내 그리고 지난주부터 쭉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로봇주 가운데 뭐 대장격인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외국인 수급 잡히고 있고 기관의 매수가 최근 들어오고 있는 가운데 개인 매수가 지금 이번 주 내내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특징적인 종목들은 어쨌든 좀 부진한 시장 가운데서도 수급이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또 의미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건데 그중에서 종목을 좀 몇 가지 꼽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태희보 교수는 어떤 종목을 좀 수급 특징주로 꼽으십니까? 제가 먼저인가요? 지금 두 분밖에 없어요. 아, 그런가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번 주에 계속해서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건 결국 에코프로일 것이다. 네. 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 BM이 하락하는 구간 동안 에코프로는 좀 선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술적 분석으로 보시더라도 121선 혹은 20주선에 걸려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이제 대여급 IPO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과거 두산이라든지 아니면은 LG엔솔의 IPO를 발표하고 난 뒤에 LG화학의 움직임을 보시면은 이렇게 조금 수급이 좀 공백이 있는 타이밍이나 아니면 장이 좀 안 좋은 상황에서는 이쪽으로 좀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이 계실 수 있다. 특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충분한 조정을 받았지 않았냐라는 이런 또 의견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개인들의 매수세 좀 붙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IPO의 끝은 카카오를 보든 LG를 보든 아니면은 뭐 다른 종목들을 보든 결국 IPO의 끝은 이거는 단발성 이슈다. 뭐 두산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점에서는 단기성 재료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IPO 이야기에서 또 생각나는 게 밀리서재가 오늘 상장을 했죠. 장 초반에는 100% 넘는 급등세를 보이고 지금 고가 기준으로 150%까지 57,600원 고점을 찍고 현재 구간에서는 45,500원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IPO 일단 시작은 괜찮은데 이게 또 추가적인 상승을 이끌어가게 될지 여부는 항상 시장에서 좀 오리무중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임순재 교수님은 수급 특징주 앞서서 뭐 여러 가지 섹터 말씀해 주셨는데 종목으로 꼽자면 여전히 뭐 자동차 꼽으시나요? 뭐 자동차 뭐 여전히 좋아하긴 네, 하지만 네. 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약간 좀 지금 상황으로 봐는 경기방어주 쪽으로도 관심을 좀 가신지 방어주. 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심. 네. 어제도 좋았죠. 네, 어제도 좋고 오늘도 뭐 비교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 네, 일단 뭐 농심 같은 경우에 뭐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이제 좋을 것이다라는 네. 이제 기대감이 이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지금 479억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하는데 작년보다 한 75% 정도 뭐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이게 3개월 전에는 한 430억이었기 때문에 그거에 비해서도 지금 한 10% 정도 영업이익이 증가될 것이다라는 기대치가 이제 상향 조정이 되고 있다라는 것도 조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라면에 대해서 이제 해외 수출이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뭐 K 컨텐츠가 뭐 해외에서 이제 많이 뭐 얘기가 되면서 뭐 한국 라면에 대한 인식도 같이 이제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농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내에 제2공장이 준공이 된 이후에 뭐 미국 내의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게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뭐 작년에 뭐 미국 내에서 라면 마켓 쉐어를 보면 25%, 그러니까 10년 전에 13%에 비해서 뭐 많이 올라왔다라는 것도 뭐 향후에 뭐 미국 시장 내에서도 뭐 선전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네. 최근 들어 일본이나 뭐 호주, 베트남 쪽으로도 계속 뭐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뭐 실적 베이스 쪽으로 관심을 좀 가지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농심도 그렇고요. 오늘 삼양식품의 주가도 보니까 그동안 계속해서 고점에서 등락을 보이다가 오늘은 좀 장대 양봉을 뿜어내면서 4% 넘게 올라가고 있고 최근 4거래일째 강세 그리고 기관의 수급이 또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삼양식품에 대한 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농심도 그렇고 삼양식품도 지금 다시금 주가가 상승 흐름을 되찾고 있는 부분이 과연 시장 방어적인 성격에서만 오르는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제 수출이 워낙에 데이터가 좋고 잘 팔리기 때문에 실적 베이스로 오르는 건지 뭐 두 개 다면 더 좋겠죠. 어쨌든 관련된 종목들 이러한 시장 가운데 오르고 있다는 것도 참고해 두시고요. 다시 한번 수급 특징주 탑픽 종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임순재 고수는 농심을 꼽아주셨고요. 이어서 테이블 고수는 에코프로를 탑픽으로 꼽아봤습니다. 자, 오늘 cen탑5 이어지는 4위 주제는 뭘까요? 확인해 보시죠.